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연애를 했다. 중3 때 학교 기타 동아리에서 만났던 한 학년 아래 여후배가 있었는데 나는 기타를 초등학교 때부터 딩가딩가 만져서 조금 치는 편에 속했고 그 아이는 기타를 단순히 배워보고 싶어서 왔던 애라 내가 이것저것 알려주고 틈틈이 시간 나면 걔네 집에 가서 기타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묘한 기류가 흘렀다. 내가 졸업하는 날 부모님과 사진을 찍는데 그 틈에 와서 같이 와서 찍더라. 우리 부모님한테 저 오빠 좋아해요. 라고 밝히면서 공개 고백을 하던 그 아이. 졸업식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사귀기로 했고 나도 천년애였고 그 아이도 천년애였어서 손잡기도 정말 어려웠고 어떤 걸 먹든 어떤 걸 하든 모두 너가 처음이었지.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한 곳은 중학교에서 단 5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기에 점심시간에 짬짬이 몰래 나와서 둘이 밥 먹으러도 가고 가끔은 도시락도 싸오던 너. 너와 함께해서 좋았고 너와 어떤 것을 하던 처음이었기에 항상 설레고 좋았다.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화낸 적도 없었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을 정도로 마음도 잘 맞고 취미도 같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기타만 알려줘도 좋아했었고 벚꽃이 피면 저수지까지 버스 타고 가서 구경하고 오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좋았고 소중했었지. 너가 20살이 되던 날 같이 술을 마시던 그날 술을 처음 먹어본다며 소주를 3병이나 스트레이트로 마시던 너를 보면서 같이 술을 먹으면 내가 지겠구나 속으로 중얼거리게 만들었던 너. 너가 2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갔던 2박 3일 여수여행도 좋았었고 너와 했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즐거웠다. 사진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나를 억지로 세우면서 놀러오면 찍는 게 남는 거라며 알바한 돈을 그 비싼 소니 카메라에 투자해서 항상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좋아했던 너. 21살의 어린 나였지만 이런 여자라면 정말 결혼해도 되겠구나 느낄 정도로 연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싫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떨어지면 보고 싶었던 그런 너였지. 내가 22살이 되어 군대를 갈 때 펑펑 울면서 논산까지 같이 가줬고 자대 배치를 받고 너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면회를 왔었지. 이쁘고 키도 커서 대학교에서 정말 많은 대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뿐이라면서 면회 와주고 대학교 술자리도 잘 안 가고 내가 제대하는 날에는 면허를 땄다며 부모님 차를 끌고 오기도 했었지. 24살의 어린 나였지만 이런 여자라면 정말 결혼해도 행복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고 우울해도 너만 보면 행복해지던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하지만 3월 28일 항상 먼저 놀러가자고 말을 꺼내는 너를 위해 내가 먼저 선약을 잡고 데이트 코스를 물색하고 맛집도 예약하고 지하철 4번 출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약속 시간이 2시면 1시 반부터 나와서 빨리 보고 싶었다며 항상 기다리고 있던 걸 알았기에 11시에 보자 하고 나는 10시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전화를 하면 술 먹고 새벽 1시에 전화해도 받아주던 네가 그날따라 전화를 안 받더라. 30분이 지나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6시간 정도를 계속 기다렸지만 너는 오지 않았지. 너가 절대로 전화를 안 받지 않는 사람인 걸 알기에 오히려 초조해진 나는 너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오빠도 받지 않더라. 정말 불안해지고 무서웠던 나는 저녁 7시에 너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며 네 이름을 불렀지만 너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나는 실망감과 분노보단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지. 너는 괜찮은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너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도 너의 소식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하루가 지나면 연락이 오겠지 하며 나는 처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예약한 식당을 취소하며 집에 돌아왔다. 다음 날이면 연락이 오겠지. 핸드폰을 잃어버렸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일을 하고 있던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스팸이거니 하고 받지 않았어. 근데 점심시간에 보니까 부재중만 5통이 찍혀있더라.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했었지. 너의 아버지셨어. 처음으로 하는 너의 아버지와의 대화. 여보세요?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지윤이 아버지입니다. 처음 듣는 너의 아버지 목소리에 나는 긴장감과 의구심을 품은 채 어떤 일로 전화하셨냐며 물어봤지. 아버님은 정말 담담하게 지금 바쁜 건 알지만 잠깐 시간 내서 여기로 와줄 수 있겠냐 하셨어. 근데 그 장소가 장례식장이더라. 누구의 장례식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와줄 수 있겠냐며 주소만 보내주셨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느낌이었지.
팀장님에게 말도 안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간 곳에는 너의 이름,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밖에 없더라.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너무 떨려서 숨을 못 쉴 정도였으니깐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동명이인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서는 순간 너의 오빠를 마주한 순간 정말 멍해지더라. 그리고 걸려있는 너의 사진. 그때부터는 정말 이러다가 말라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울었었지. 너는 나를 만나러 오다가 주황불에 급히 지나가려는 택시 때문에 사고가 났고 결국 눈을 감았어. 너가 떠난 후 나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매일매일을 울면서 살았어.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다른 곳에서 보자고 할걸. 내가 데리러 갈걸. 내가 너의 집 앞으로 갈걸. 6개월 정도를 폐인처럼 살았었지. 하지만 너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셨고 이틀에 한 번씩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고 있는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셨고 주말이 되면 혼자 살고 있는 나에게 밑반찬도 싸우시고 가족 외식을 하는데 나를 데려가곤 하셨지. 그리고 그날 저녁 너는 모르겠지만 아버님과 술 한잔 했어. 평소에 뵙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집에 누워있는 나에게 소주 한 병을 들고 오시며 나를 앉혀놓고 말없이 술잔만 주고받았지. 그리고 한 병을 다 비우시자마자 그만 가볼게. 미안하구만. 하고 일어나시며 한마디 하시고는 문 앞으로 마중 올라가니 나를 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어.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잘 모르는 너의 아버님이랑 많이 울었다. 그렇게 눈물까지 다 흘리시고 나를 안으시면서 말을 하시더라. 자책하지 말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저 시간이 다 되어서 먼저 하늘로 갔을 뿐이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 우리 딸 사진을 보면 항상 꼭 자네가 있거든. 그래서 자네를 보면 내 딸이 계속 생각이 나. 나는 자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털어내고 자네 인생을 살았으면 해.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 자네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러줘. 잘 살게.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 아버님을 뵙고 난 후 나는 천천히 일상생활로 복귀했고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어. 행복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친구도 있고 형도 있어. 근데 연애는 못하겠더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연들을 또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해서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되더라. 아, 그리고 그 후로 정말 너의 아버님은 한 번도 뵙지 못했어. 남자끼리의 약속이니깐. 대신 명절에 홍삼이나 과일 같은 거는 보내주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너와 함께 지냈던 2766일의 시간은 몇 년이 흘러도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가슴속에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 지윤아, 나 오늘 너가 좋아하던 뒷다리 김치볶음에 밥 먹고 술 좀 마셨어. 보고 싶다. 사진을 찍기 좋아하던 너를 위해 좀 더 많이 찍어줄걸. 좀 더 웃어줄걸. 내가 먼저 사진을 찍을걸. 지금도 앨범을 보면 항상 너는 앞에서 나를 찍고 나는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너는 항상 내 앞에 있었지. 미안해. 항상 앞에 있게 해서. 고마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오늘은 너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야. 나는 그래서 봄이 정말 싫다. 벚꽃이 피면 나는 정말 너무 싫어. 너는 꽃을 정말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너도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릴게. 오빠, 사진은 많이 찍어야 나중에 추억할 수 있는 거야. 너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많이 보고 싶다, 지윤아. 글쓴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고 와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도 지윤이가 저를 기다리거나 집에서 자기 전에 한 번씩 둘러보던 사이트여서 이곳에 쓰면 지윤이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술 먹고 익명판에 글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메모처럼 남기려고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 편지처럼 되더군요. 모든 게 좋았던 첫사랑. 지윤이는 이상한 명언 같지 않은 명언을 자주 말해주곤 했었는데 연인은 사계절을 4번을 거치면 결혼할 운명이래, 오빠.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술 먹고 그냥 편지처럼 쓴 글에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29입니다. 지윤이를 보낸 지는 약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윤이를 완전히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속에 계속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생일도 챙기지 않아요.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생일은 축하받을 대상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지만 축하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된다고. 너는 지금 생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장례를 또 치르는 거야. 맞는 말이죠. 이제 지훈이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생일도 이벤트 날짜도 생각하지 않고 이젠 정말 추억으로만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글을 쓰면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정말 지훈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지훈이란 이름은 제 머릿속에 평생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지훈이와 처음으로 만나 첫 데이트를 한 장소에 갔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정말 썰렁하다 못해 없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정말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지훈이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 저 혼자 와서 그때의 추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말없이 손만 잡고 있던 벤치는 없어지고 자전거 주차대가 생겼더군요. 이 세상도 지훈이의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나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하지만 저는 지훈이의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요.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앞에 있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거. 오빠가 먼저 사진 좀 찍어봐. 해도 남자가 무슨 하면서 찍지 않았던, 항상 지훈이가 먼저 카메라를 들었던. 사진 찍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찍어달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 종일도 찍어줄 수 있을 텐데. 후회는 되지만 지나간 일. 오늘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회상하며 잠시 울고 이제 저의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가끔 술을 먹으면 지훈이에게 편지를 또 쓸 날이 있지 않을까 해요. 많은 격려의 말씀들, 오늘 하루는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